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18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42쪽에서 46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5절 치매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기를 먼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러한 도와주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거에는 목적, 이 지원 목적이 있어요. 왜 도와주는지. 자, 보시면 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이 치매 대상자가 초기 치매 대상자냐 아니면 중기 치매 대상자냐 아니면 초기 중에서도 단기 기억력 저하만 왔느냐, 진압력 저하만 왔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의 그러한 차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정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라고 그래서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겠지만 그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머지의 기능조차도 저하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 기능 또 남아있는 잔존 정신 기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잔존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체 기능 또한 정상적인 기능으로 최대한 복귀시켜 주는 게 이 목적 중에 하나죠.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저하라든가 아니면 뭐 진압력 저하라든가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그리고 언어 능력 저하 또 실행 능력 저하가 있죠. 실행 기능 저하가 있어서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래서 본인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본인이 저하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잔존 기능들이 있어요. 이러한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이것을 좀 더 향상시켜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시켜 주는 게 일상생활의 돕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불안과 초조를 감해주고 그리고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살펴보시면요.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모두의 생활은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가 생각하는 생활, 대상자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생활의 환경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환경을 자꾸 요양보호사나 또 지원하는 사람의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 최대한 살린다고 그랬죠. 이건 언제나 나와요.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정상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이 지원의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춤형의 요양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개괄적인 요양보호를 한다. 일괄적인 요양보호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맞춤 형식의 또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치매 대상자는 항시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중요하죠. 일상생활이 기본이 된다면 이 식사는 우리 생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사 돕기를 원칙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잘 흘려요. 이 이제 실행 기능도 저하되고 또 인지 기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손이 이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흘리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접시보다는 잘 덜 흘리는 사발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깨지거나 또는 그것이 그릇이라는 걸 인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원칙을 가져야 되겠고요. 소금이나 간장이 식탁 위에 있다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그러한 것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또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덜리면 기도로 넘어가서 폐염을 일으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을 해주고요. 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공하지 않는다. 이때 제공하면 살에 들려서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요 X 표시를 한번 보시면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도 식사를 꼭 드시게 한다. 틀리죠?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에게는 더 묽은 음식을 제공한다. 틀리죠? 덜 묽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죠. 자, 다음에 식사 돕는 방법은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식사 전에는 음식의 온도를 미리 확인해 줘야 돼요. 이 대상자들은 음식의 온도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확인을 해서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면 흘릴더라도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시험에서 잘 틀리세요. 왜냐하면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는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걸 깔아주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 이제 인식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틀리시는데 치매 대상자에게는 흘리는 것을 좀 더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준다 해요. 그리고 턱받이가 작기 때문에 흘리는 것을 잘 이제 보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치마를 좀 넓은 앞치마를 입혀서 흘리더라도 옷에 묻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식사 중에는 물을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고 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저를 들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식사 후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됐을 때 의료진에게 바로 알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원인 파악을 해봐도 진찰을 해봐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적정한 열량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지 고열량의 음식을 제공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고열량의 음식을 제공하냐면 체중 감소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체중을 빨리 복구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열량의 음식인데 고체 음식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액체 음식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요.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설도끼예요. 식사를 했으면 또 배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설도끼에서의 기본 원칙은 벨트나 단추가 있으면 잘 풀릴 수 없어서 실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본인이 어떤 배변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납니다.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해 주는 것 중요하고요. 실금한 경우도 괜찮다고 말해서 좀 더 이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납니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간이변기가 아니라 이동변기예요. 요게 간이변기라고 시험에 잘 내요. 근데 간이변기는 틀렸고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돕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에는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또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식사 전에는 꼭 배변을 하도록 한다. 또는 뭐 소변을 보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꼭이라는 게 들어가면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유도까지는 우리가 맞는데요. 강요하지 않는다예요. 이것도 적용해서 좀 시험에 잘 나요. 그 다음에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도록 해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실금한 경우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리고 이 치매 대상자에게는 항시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안 돼요. 가능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소변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배뇨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치골 상부를 눌러줘요. 이 아랫배에 있는데 를 눌러준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납니다.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자, 계획된 배뇨 훈련 시행은 낮 2시간, 밤 4시간 간격. 이것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변비인 경우에는요.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줘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유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를 가볍게 마사지해서 불편감을 줄여주는 것.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네, 다음은 목욕덮기예요. 목욕덮기의 기본 원칙은 목욕을 강요하지 말아라예요. 목욕 강요하면 자꾸 목욕을 피하게 돼요.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도 아주 단순화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목욕을 해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이 변화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똑같은 시간에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야지만 거부감을 줄일 수 있어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해 주는 거 상식이죠. 그리고 욕조가 미끄럽지 않도록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는 매트를 깔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하면 위험하겠죠. 그다음에 돕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예를 들어서 옷을 벗으시고요. 비누를 칠하시고요. 그리고 욕조 물을 떠서 몸을 끼얹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의를 벗으세요. 그 다음에 상의 다 벗으시면 하의를 벗으세요. 다음에 욕조에 물을 채웠으니까 욕조에 발 하나를 옮겨서 넣으세요.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한 가지씩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물을 거부하는 걸 보일 경우에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해서 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줘야 돼요. 자, 요것도 잘 나오고요. 요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욕조 내에 적당량의 물을 미리 받아두고 욕조에 들어간 후 조금씩 채워요. 이 적당량의 물이라는 것은 책을 보시면 발목까지 물을 오도록 물을 받아놓고 들어간 후 조금씩 채운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조에 적당량의 물의 부력이 있도록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채우면 입으로 쑥 들어가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발목까지만 채우고 또 두 번째 좋은 점은 물을 발목까지만 해서 육지에 들어가는 조금씩 채워주면 물의 온도를 계속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실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서서 하는 것보다는. 자, 다음에 이제 구강위생 돕기로 넘어가서요. 구강위생의 기본 원칙은 칫솔은 부드러운 거 사용해야 되겠죠. 이게 상식이니까 아시겠죠?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삼키시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의치는 하루에 6 내지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밤에 주무실 때 제거해주면 좋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에 이제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어서 말을 건너면 물이 뱉어지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뭉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로 섞인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식전에 차를 마시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면 틀렸죠. 근데 여기에 헷갈려서 그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치니까 식후죠. 비록 차를 마셔서 양치를 하시는 거지만 양치기 때문에 구강위생에 양치기 때문에 식후에 차를 마시는 게 정답이죠. 그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은 옷 입기 돕기를 살펴보시면요. 기본 원칙을 보시면 옷 입기를 할 때는 몸에 끼는 거 안 좋겠죠. 꽉 끼면 입기도 불편하고 벗기도 불편하고 또 빨래하기 쉬운 옷, 자주 뭘 흘리니까 그러한 옷을 제공하고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색깔은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잔존 기능을 자꾸 살려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주면 속옷부터 순서대로 입을 수가 있어요. 옷 입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다투지 말고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힌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 전 옷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앞뒤 구분하여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 좋죠. 그리고 자신 옷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라벨에 이름을 써준다. 다음은 이제 운동 돕기예요.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치매 대상자와 시간을 같이 해서 친숙해진 뒤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치매 대상자를 만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해라. 그리고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해라. 이것도 잘 나와요. 운동량 점차 느린다.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돕는 방법으로는요.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즐거워하는 운동하는 거 아니죠?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운동. 대상자가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게 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잘 나오는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앉은 자세보다는 선 자세에서 운동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재미있어서 운동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운동을 실시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안전과 사고 예방을 살펴보시면요. 방과 주변. 안전하기 위해서 방과 주변은 어떻게 환경 조성을 하는지 2층보다는 1층이 좋겠죠. 그리고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 중요해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어떤 위험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은은하게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둬야 돼요. 치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화장실 표시하고요.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설치를 해주면 더 안전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욕실. 욕실은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돼요. 문턱을 낮춘다, 그건 틀려요. 문턱을 없애야 돼요.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하고요.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잘 아시죠? 놀라지 않게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 없애거나 덮개를 씌워요.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은 대상자가 먹을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잘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치매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치매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놨다. 또 서랍에 넣었다. 꺼내놨다. 서랍에 놨다. 이런 거는 뭐 별 해가 되지 않죠. 이러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라. 또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면 이러한 반복적 질문과 행동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치매 대상자가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대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려주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안심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돕는 방법으로는요. 자, 제일 먼저 기본 원칙에서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방법을 한번 보시면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줘요. 손뼉을 막 치면 그쪽에 관심을 돌리니까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해 준다거나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르기, 또 과거의 경험,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들, 요거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 섭취에 있어서 문제 행동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계속 드시고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기본 원칙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절대 대립하지 말아라. 두 번째, 치매 대상자가 식사했는데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드셨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다리겠죠. 그럼 또 달라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조금 버는 거죠. 다음에 이제 돕는 방법으로는
그릇의 크기를 조절해서 식사량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큰 그릇에 한꺼번에 주지 말고 조그만 그릇에 조금씩 해서 자주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해서 그거를 먹으면서 이 자기의 이제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주면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또 그 욕구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과일 자석을 해서 먹으려고 한다. 그럴 때 또는 욕실에 있는 비누를 감자라고 먹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감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거와 바꿔서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바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빼앗으면 안 되겠죠.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예요.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하루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막 불규칙하게 많이 자거나 적게 자거나 또는 낮잠을 자게 하거나 그러면 이 수면장애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정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집 밖에서 운동하는 까지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면에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은요, 수면장애가 자주 일어나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뇌 혈관 순환이 잘 안 돼요. 피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뇌순환 장애로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 부분 혈관성 치매라는 것, 혈관성 치매가 수면 장애를 자주 일으킨다는 것,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다음에 이제 돕는 방법으로는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도록 도와주는 거, 수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꾸벅꾸벅 졸으면 주무시게 해서는 안 돼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서 주무시게 않게 한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여기에 서늘한 실내 온도 또 따뜻한 실내 온도 다 틀려요. 적정해요. 여름에는 서늘해야 될 테고 겨울엔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실내 온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와 저녁에 커피, 술, 이런 음료 주면 안 되겠죠. 수면을 더 방해하는 것들이죠. 카페인이라든가 술은 뭐 일시적으로는 졸릴 수 있지만 또 금방 깨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에서 깨어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한다. 함께 동행해서 산책하고 들어와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함께 동행해서 산책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이제 배회를 할 때, 배회. 기본 원칙을 보시면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서 배회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 이렇게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배회는 진압력 장애로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장소, 진압력이 시간, 장소, 사람이죠. 이러한 현실감 유지시켜주는 것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에 이제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바쁘게 생활하게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것.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것도 배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돕는 방법으로는요,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의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정서적 욕구, 경제적 욕구,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신체적 욕구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배고프고 슬프다.
그러면 슬픈 거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배고픈 거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어, 식당을 찾아간다고 밖에 나갈 수가 있고요.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찾지 못했을 때 밖에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욕구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이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거는 더 잘 나옵니다. 가장 잘 나와요.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틀려요. 밖에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줄 수도 없으며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죠. 자, 그리고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왜냐하면 소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포위당했다고 느껴서 그래서 집안을 어둡게도 하면 안 되고요.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 소모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은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배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대상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서적인 배회일 경우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떠한 상실감에 의한 외로움에 의한 그런 배회를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복잡한 일거리 제공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라고 그랬죠?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맞아요? 아니죠.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밤에 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 이제 의심, 망각, 망상, 환각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그 정신 행동 증상 중에 하나죠. 망상은 없는 것을 있는 거라고 믿고 환각은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의심은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어떤 해를 끼쳤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돼요. 부정 다투는 거 치매 대상자는 하면 안 됩니다. 또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하면 치매 대상자가 또 의심을 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고요.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유지시켜 주는 게 의심, 망상, 환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현실감 유지, 시간, 장소, 진압력 장애가 일어난 치매 대상자들한테 현실감을 유지시켜 주는 게 치매 대상자를 일상적인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인이기도 해요. 다른 곳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는 부분, 막 너무 망상에 빠져 있거나 의심을 하게 되면 치매 대상자의 모든 대상자에게 모든 행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준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의심, 망상, 환각, 엉뚱한 것을 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행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시간, 장소도 알려지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그 대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의심망상 환각을게 대처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돕는 방법을 보시면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라고 그랬죠. 절대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마라. 교육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동일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자주 의심하는 경우 같은 물건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찾게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내어놓으면 요양보호사를 도둑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엔가 놓고 찾게 해주는 거죠.
도둑망상으로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해주면 되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는 거 좋습니다. 이런 의심망상 환각에도 관심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유도해주는 것, 좋아하는 쪽으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파괴적 행동을 할 때요. 파괴적 행동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게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난폭한 파괴적인 행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해서요. 에너지 막 분노해서 뭐 욕하고 욕설하고 때리고 또 침뱉고 하다가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지하게 되죠. 질병 초기에 나타나요. 이 공격적인 행동, 파괴적 행동이. 그렇지만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요거 전체적으로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에너지 소모되면 행동 중지하며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것이 파괴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기본 원칙은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 결정권을 줘야 돼요. 이런 파괴적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의사 결정권을 다 뺏으면 안 되죠. 그리고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말은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설명하지 말고요. 같은 말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진정한 후에 왜 그런 행동했는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상기시키지도 말아야 돼요. 활동에 참여 중일 때 이런 파괴적 행동을 하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뒤에 이제 대처 방법이 나와요. 자,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치매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매의 한 증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돕는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상행동을 보여요. 그러면, 질문을 막, 왜 그러냐? 질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시를 들면, 주간보호센터에 갔어요. 주간보호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대상자를 때렸어. 어떤 이유로 그러면 이제 A 대상자가 B 대상자를 때렸다 그러면 A 대상자를 다른 방으로 조용한 장소에 모시고 가서 쉬도록 해주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요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움직이면 갑자기 막 때린다고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걸 말리면 놀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서서히 다가가서 대상자를 부드럽게 모시고 조용한 장소에 모시고 가서 쉬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자상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면 오히려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양 증후군이에요. 석양 증후군은 해질녘만 되면 더욱 막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의심, 우울 증상을 보여요. 이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다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 원칙을 보시면 해질녘에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주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줘요. 두 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면
석양에 이런 이제 증상들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돕는 방법으로는요.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하도록 해주는 부분하고요. 이때는 TV를 켜놓고 밝은 조명을 해주면 도움이 돼요. TV 켜놓으면 그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밝은 조명을 해주면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경우에요. 부적절한 성종을 할 기본 원칙은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막 관심이 많아서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이 뭔가를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때때로 행동 교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납니다. 노출증 감소, 벌과 보상. 이 벌과 보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벌을 준다는 게 좋아하는 거를 가져가겠다. 이거 벌이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를 주겠다. 이건 보상이죠. 이런 식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노출증을 감소시키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 복용 때문에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돕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옷을 벗거나 성기 노출하고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옷을 입혀준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또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시험 잘 나옵니다. 다음에 성적 관심을 보일 경우 공공장소 출입을 삼가야 되겠죠. 그리고 방문객도 제한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이제 문제행동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도둑망상이 있는 거죠. 내 물건이 없다. 도둑 맞았다. 며 같은 방의 할머니를 도둑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대처 방법은 함께 찾아보고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해 주고요.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발견하고 대상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도둑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음식 먹고 또 먹으려고 해요.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나를 가두어두고 밥도 안 주고 구박한다고 말을 해요. 이때는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음식을 숨기거나 흘리거나 할 때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도와주고요. 칼로리가 적은 간식을 작은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규칙적인 시간에 스스로 먹도록 도와주면 도움이 돼요. 먹은 그릇을 확인시키고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스스로 표시하게 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8강 치매 대상자 돕기하고 또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1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